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회사에 가고 회사들이 만든 물건을 쓰면서 살죠. 너무 당연해서 사실 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는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기업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경제학 수수께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모든 걸 거래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부품은 사오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약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수십억 명의 프리랜서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시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미스터입니다. 다행히도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합리성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 개개인이 알아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회사가 대체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거래 비용이라는 걸 확 줄여지고요. 둘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팀 생산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셋째, 대규모 자본을 모으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도요, 진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첫 번째, 거래 비용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의문이 풀립니다. 대체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거래 비용,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거래할 때 드는 온갖 귀찮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 자체를 빼고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시간, 노력, 돈, 이 모든 걸 합친 거죠. 뭐랄까,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일종의 숨겨진 마찰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귀찮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를 직접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없다면요? 수천 개나 되는 부품을 공급할 최고의 기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고, 탐색,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가격을 협상해야 하고, 또 그 수천 건의 계약을 맺고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시장의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계약 거미줄을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인 명령 체계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직원을 한번 고용하고 나면 일일이 협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해주세요 라는 지시 하나로 일이 착착 진행되잖아요. 이렇게 거래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기업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그냥 한 회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가 자동차나 빵까지 직접 만들지는 않는 걸까요? 기업의 적절한 크기, 그 경계는 대체 어디서 결정될까요? 이 위대한 질문에 답한 사람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스입니다. 그의 설명은 이래요. 어떤 일을 회사 안에서 직접 하는 비용이 시장에서 사오는 비용보다 싸다면 회사는 그 일까지 직접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너무 커지면 내부 비효율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게 더 싸지는 지점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업이 성장을 멈춰야 할 최적의 경계라는 거죠. 코스의 이 이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기업이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까 아니면 그냥 밖에서 사올까? 이 만들까 살까 make or buy 결정이 바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 세계의 사례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에요. 지난 100년간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만들까 살까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헨리 포드는요,
타이어용 고무를 얻으려고 아예 고무 농장까지 직접 운영할 정도로 모든 걸 만드는 메이크 전략을 썼어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죠. 반면에 오늘날의 포르쉐는 어떨까요? 디자인이나 마케팅, 최종 조립 같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핵심 역량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부품 생산은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죠. 즉, 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기업이 왜 존재하고 또 그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업들은 뭘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걸까요? 미시경제학의 대전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윤 극대화입니다. 기업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결국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기업들은 대부분 주인인 주주와 실제 경영을 맡은 전문 경영인, 즉 CEO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둘이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주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것, 즉 이윤 극대화를 원하는데 CEO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못 내는 기업은 다른 회사의 먹잇감이 되기 쉽거든요. 바로 인수합병, M&A의 표적이 되는 거죠. 결국 CEO는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주의 목표, 즉 이윤 극대화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장의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함께 발견한 핵심 내용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험 딱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시장의 귀찮음, 바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둘째, 기업은 어디까지 커지는가? 만들까 살까의 비용이 같아지는 경계까지. 그리고 셋째,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자유롭게 협업하는 긱 이코노미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전통적인 회사의 모습은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